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제3편 서비스를 이야기하다의 두 번째 챕터 듣기, 지식, 문화,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듣기, 공감의 시작, 다음 시간에는 듣기, 토론의 시작, 그 다음 시간에는 듣기, 나눔의 시작,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듣기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서 듣기 서비스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독서, 책을 읽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로 했던 얘기는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읽기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것이 쓰기에 대한 얘기, 읽고 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듣기 얘기를 하면 말하기, 듣기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 듣기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듣기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도서관 얘기할 때는 기록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고, 기록의 역사는 결국 우리가 남겨진 문헌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축적, 활용 속에서 도서관의 이제 기능과 가치를 얘기를 나눕니다만, 그런 기록이 생산되기 이전에는 누군가가 떠들고 말하고 듣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전개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기록의 역사라고 말을 하지만, 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서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그 사서의 역사는 듣고 말하기가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듣고자 하는 사람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말해주는 주체로서 사서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사서가 이제 다중을 상대하면서 그 말하기의 과정을 읽기의 과정으로 전환시켜 주었던 것이 도서관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너무 읽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매체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읽는 것에, 물론 책이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책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자기 장점도 있고 자기 의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읽기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는 일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21세기 와서 우리가 인터넷 문명이 성장하고 기록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 또는 책이라는 매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그 책이, 글이, 말이, 생각이, 행동이,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단일 매체화 되어지면서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과정 속에서 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겠다. 물론 읽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필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읽기가 줄어드는 것은 읽기 이전의 단계를 우리가 생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읽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무엇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면 거기에 접근을 시작하고, 접근의 과정에 분명히 단계가 존재하는데 그 단계에서 읽기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딜까를 보는 거죠. 읽기가 과연 처음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생산하는 매체가 문자나 그림, 사파 정도 중심의 활자 문화였던, 그런 기록 문화뿐이 가지지 못했던 시절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책입니다. 물론 제가 학생들한테도 가끔 농담 반 진담반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어디 가고서 어디 가냐 물어보면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 도서관에 왜 가니? 그러면 책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주변에 널려있는 게 책이야. 너희 교수님들이 다 너한테는 책인데 왜 교수님들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그 오래된 사람들 쓴 책을 읽으러 가지? 물론 오래된 것도 중요하고 오래된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책들이 여기 있잖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책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지, 그 유일한 수단도 아니고 최고의 수단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가를, 저자를 직접 만나거나 그곳에 가서 대면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데, 그게 힘드니까 그 사람의 오래된 옛 성인들의 글을 기록으로 남겨서 읽는다든가, 아니면 가지 못한 나라의 얘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읽어본다든가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썼던 것 아니겠느냐. 즉 우리가 책을 접하기 이전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거나 얘기를 듣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서관이 특정한 매체와 특정한 매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위로 제한을 하다 보면
이 앞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도서관에서 못 구하고 외부에서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외부에서 구하는 사람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모든 문제를 밖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유튜브만 볼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 시작하면 체계화시키고 그걸 차분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문자 매체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작동하고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공간 속에서 그런 문자 매체들 역시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도서관이 멀어지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지식 자원들, 그 많은 읽기 자원들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인 듣기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형태든 간에 지원하고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법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말을 씁니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책,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소외된 집단, 우리가 그 이질감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들을, 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거나 뭐 성소수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에 책, 사람을 만드는 거죠. 사람 책을 만드는 거죠. 그게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록해서 보존한다고 해서 휴먼 라이브러리가 그런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인터뷰를 따고 기록해서 영상 매체를 만들고 그걸 대출해주면 되잖아.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건 진정한 만남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식 전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의 전달, 또 그 이상의 전달하려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면 그냥 지식 전달, 정보 전달의 의미뿐이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 직접 만나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과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공감에 대한 얘기와 공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하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 많은 정보 자원이 요구되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읽기 자원을 제공해 준다 하도 늦지는 않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듣기 행위가 뭐가 있을까 얘기죠. 우리가 가끔 해외 토픽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문헌정보학과 교과서 속에 들여다보면은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잠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은 그걸 듣고 성장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읽어준다는 것은 자기 부모님의, 자기 엄마나 아빠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단지 지식 정보가 아니라 그 애정, 그 공간의 어떤 힘, 그게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에 단지 글자를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아이들과 부모와 자식이 서로 교감하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잠자리에 있는 책들을 보면 뭐 수백, 수천 권의 책을 읽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 권의 책을 매일 밤 읽어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골라가면서 듣고, 그 듣는 얘기도 거의 외울 정도로 굉장히 자주 듣는다는 거죠. 그거는 그 정보, 지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 그 순간, 그 속에서 자기 상상력을 키우고 그 상상력과 지나간 오늘 하루의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즐거웠던 순간을 찾고 그런 비슷한 장면들을 연출해가면서 혼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겨워하고 재밌어하고 그 그리주는 상상력에 푹 빠지는 거죠. 거의 공감하는 작업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예전에 그 비슷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자원봉사 단체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읽어주고 싶다 했더니, 어린이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는 도서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책을 읽어주면 곤란하다,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고 싶으면 다른 방을 하나 구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읽어줘라. 결국 듣고 싶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아이들이 낯선 곳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자기 친구들 있는 속에서 모여있고 싶은데, 결국 그 프로그램은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뭐 별 친척이 없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사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어린이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을 때 어린이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고, 어린이에게 어떤 효과, 의미가 있고 무엇을 해줘야 할지가 중요한 것인데, 너무 일반화시켜서 어린이 도서관 또 도서관이니까 조용히 해야 하고, 책 읽는 아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책 읽는 아이를 방해해서라도 듣는 작업을, 읽고 듣는 그 과정 속에 좀 녹아들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꽤 오래전에 플래시몹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길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떠들고 지나가는 흥겹게 쳐다보고 하는데, 어느 분이 그 플래시몹 하는 장면 하나 영상을 보여줬는데, 공교롭게도 그 공간이 도서관이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다 조용히 책을 읽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우르르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더니 춤추고 노래하고 떠들어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보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같이 즐거워하고, 불과 몇 분 안 되는 시간 동안 온 사람들이 하나의 흥겨움 속에 빠져들게끔 만드는,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리터러시의 기본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저 플래시몹이 누굴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우리가 하나 있고, 같은 공간에 살아있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하는 일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게, 현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 현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 중간중간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만드는 것들, 그런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긍정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거를 굳이 도서관에서 저런 짓을 했다고 비판을 한다거나 해버리면 지금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익숙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중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거꾸로 듣는 아이들에게 듣지만 말고 네가 한번 읽어주면 어쩌니?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나 또는 맹도병 같은 착한 조용한 강아지들을 앉혀놓고 책을 읽어줍니다. 그럼 이 아이는 고민합니다. 저 강아지에게 무슨 책을 읽어줄까? 자기가 봤던 책들 하나하나 의미를 짚어가면서 자기가 좋아했던 책을 찾아 읽어주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개에 관심을 갖게 되고 흥미를 가지면서 저 개가 생활이 어떤지, 어떤 삶을 갖는지, 저 친구에게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을까, 남을 배려하는 정신도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고 듣고 하는 그 과정 속에는 많은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행위에는 자기 읽어주는 행위도 포함해서 본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글자 해득이 잘 안 되는 친구에게는 읽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들으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느낌? 그 공간에서 주는 그 느낌,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들었던 그 분위기를 오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고, 책을 못 읽어도 읽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자기도 저걸 알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글자를 배우려고 나서겠지요. 그래서 듣기라는 거는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책만 읽는 자기 독서라는 개념에서 보면, 독서의 어떤 확장선, 어떤 독서를 하기 이전에 선행 단계 충분히 가치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에 밤새도록 라디오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킥킥거리면서 듣기도 하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라든가 그 성우의 목소리 톤에 따라서 긴장하기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런 연속극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들려주는 행위가 같은 읽기와 다른 약간의 약점은 있습니다. 그 약점은 뭐냐면 들려지는 목소리, 그 효과음이죠. 이미 이런 것들이 뭘 만드냐면 상황을, 환경을 상당히 그 구조화시켜서 이미 현실화시키는 부분이죠. 영상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상력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주는 것은 약간의 그런 좀 정해진 그 화면 설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듣기를 통해서 상상력을 어느 정도 키우면 읽기를 통해서 더 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은 영상 매체에 접근했던 친구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 엄청 답답한 일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더구나 읽는 글 속에 나오는 어휘들이 와닿지도 않고 그럼 같은 글을 몇 번씩은 어느 순간에 난독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해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해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글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어려서부터 책 읽는 독서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상상력보다 현실감입니다. 그 현실감 속에서 점점 책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가장 근접한 단계 중에 하나가 듣기라는 거죠. 어른들도 요즘은 듣는 책을 오디오북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디오북을 선호하는 것은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너무 받기 때문에 주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듣고 싶은 거죠. 음악을 듣듯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죠. 아마 우리가 책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뭐 몇백 년 전이라고 합시다. 그때는 책이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자를 통하지 않으면 정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이 유행했던 게 뭐냐면 책 속에 사파를 찍어놓는 겁니다. 문자로 전달하는 것의 부족함을 그림을 통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좀 더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다가오게 해서 사파를 많이 넣었죠. 그래서 유명한 사파 작가들도 꽤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유일한 수단이 문자였고 사파 정도였다면 그것이 최선이었을지 몰라도 가장 최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어떤 실험을 한다 그러면 그 실험을 문자로 표현하기보다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무엇을 배울 때 어디서 배우니 유튜브에서 배웠다. 유튜브가 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보여주고 직접 체험하게끔 간접 체험이지만 직접 활용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엄청 높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가 아니라 책만이 할 수 있고 책만이 갖는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만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출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같은 맥락 속에서 오디오북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모든 것이 다 오디오북이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디오북도 우리가 선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 오디오북이 될까? 오디오북은 누가 읽을까? 왜 읽을까? 어떤 식으로 그 친구들이 오디오북을 소화시킬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디오북이 될 만한 컨텐츠, 문자로 만들어야 가장 효과적인 컨텐츠. 이거는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컨텐츠. 이걸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무소불위의 독점적 가치를 가졌던 책이 이제는 경쟁 체제라면 책만이 할 수 있고 책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컨텐츠를 발굴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들려준다는 작업은 글로 그 책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이었으면 좋겠다. 아까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 책 얘기할 때도 사람과 직접 만나서 듣는 과정 속에서 공감이 발생하고 배려도 생기고 저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기고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 책조차도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녹화를 떠서 놔뒀다고 해서 그 효과가 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굳이 사람 책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영상 매체가 만드는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편집하고 연출하고 설정해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근데 사람 책의 기본은 이렇게 설정하고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서 제작하는 작업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듯이 바로 앞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고 공감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사람 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으로서의 영상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기록으로서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 책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는 진짜 조우했을 때 일어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 독자가 되었던 저자가 되었던 아니 그냥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이웃들의 얘기들을 직접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 누구나 다 우리가 영웅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다 오늘의 인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동네 가게 조그만 가게 운영하는 아줌마에 대한 얘기를 아줌마로부터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투박한 얘기일 수도 있죠.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쓸 수도 있고 표현을 못해서 말이 중복되거나 중언부언되는 부분도 있겠죠. 들어주는 인내도 필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의 삶을 공감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 작업이 되어야 비로소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책에 집중할 수 있고 책에 몰입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라는 작업은 공감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우리가 읽기라는 단계로 들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도서관에서 하는 듣기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이 꼭 조용히 자기 개인의 공간, 자기 상상의 세계, 자기의 세상만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서 커뮤니티 속에서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서 공감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우리의 얘기를 서로 듣고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이고 또 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읽어주는 그 과정이 누가 읽어주는지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 다를 수 있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읽기로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얘기죠. 집중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왜냐면 공감이 되지 않으면 에이 뭐 저래 왜 목소리가 저래 뭐 저렇게 말을 했으려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굉장히 산만해지고 읽는 작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의 기본이 무엇인지 그걸 경청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과정과 실습 경험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도서관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 제가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듣기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겠네. 듣기를 연령별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식의 듣기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떨까? 노인네들은 또 어떨까? 노인네들을 듣고 듣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누가 와서 얘기를 하지? 그 하는 얘기를 저 노인네들이 조용히 들어줄 수 있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노인들의 얘기는 노인들끼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노인정에 가는 것은 자기 생각을 알아주고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노인정에 가겠죠. 그래서 조금씩 그네들을 같은 노인들에게서 출발해서 강연 말해주는 사람을 조금 젊은 나이로 내려가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 이게 세대가 어울릴 수 있게 해주고 서로 공감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부모가 읽어주는 과정에서 옆집 엄마가 친구 엄마가 읽어주기 시작하고 그것이 선생님이 읽어주기 시작하고 그냥 길에 다니던 사람들이 와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특정 인물을 데려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작업.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어주는 작업을 듣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드러내서 그걸 들어주는 작업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듣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서비스의 두 번째 듣기 얘기를 하고 그 듣기의 첫 번째는 공감을 불러내는 듣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론, 그 다음에 이제 나눔에 관련된 듣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